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다소 어지럽게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700선 아래에서 공방 벌이고 있고요. 517까지 코스닥은 또 올라왔습니다. 한진칼 주총에서는 사측 사회이사 전원 선임했다고 합니다. 조현아 연합 후보는 부결이 됐다라는 소식에 지금 한진칼은 또다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지럽고요. 종목 상담 보내주실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번호 또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 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라이브 채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 방법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방송 이후에도 방송 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경제TV 이지원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화려하다 이렇게 좀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제 그래도 다행스럽게 슈퍼 경기 부양이 통과됐는데 미국 시장이 또 상승을 해줬고, 다만 이제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을 보면 1차적으로 반등했던 날 우리 시장 같은 코스피 지수 한 1800선 내외 정도가 1차라고 보면 오늘 이제 거기 근접하는 정도까지 상승을 좀 장중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하루 정도 더 반등이 나오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매물대가 쌓이는 구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줄 거고, 시장은 아마 이제 그러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일 건데, 오늘은 제가 삼성전자 차트로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차트가 삼성전자 차트인데 연도 2008년도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금융위기 때 바닥을 다질 때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시면 바닥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바닥을 6번 정도 흔들고 나서 상승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고 수급이 고여있고 매물이 쌓여있으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이기 위해서는 기간 조정 내지 가격 조정을 겪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처럼 강하게 바닥권에서 잡아서 바닥권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위쪽에 있는 매물의 수급이 좀 바뀌려면, 지금 우리 시장의 수급도 아직 적극적으로 바뀌지 않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려면 금융위기 때 경우를 보면 삼성전자의 경우처럼 한 6번 정도 바닥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거를 6번 정도 반복한다는 건데, 그만큼 변동성이 단기 뉴스 상승 뉴스가 나올 때 상승했다, 또 하락 뉴스 나면 하락했다가 이런 과정을 며칠 상간으로 해서 거의 한 1, 2개월 정도는 이런 정도의 과정을 거쳐야 수급이 완전히 이제 손바뀜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금융위기 때처럼 단기적으로 급락했을 때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서 또 그때 상승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시장은 지금 이제 첫 번째 아주 큰 바닥을 하나 잡고 상승을 했다가 또 밀리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이 적어도 앞으로 몇 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변동성 장세라는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추격 매매보다는 항상 밑에서 받쳐서 좀 사시고,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하면서 장기와 단기를 이렇게 적절히 섞어가면서 시장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기 단기를 좀 섞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전문가님 말씀하신 거 100% 지당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국 시장에 보시면은 최근에 그 이메일이나 카톡방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왜 거기서 급반등이 나왔냐고, 하방으로 아마 미국 해외 선물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지금 정확히 제가 말씀드린 2200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그림은 S&P 500 지수 주봉입니다. 그럼 잠깐 일봉으로 볼까요?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저점이 2191인데 2038? 2638까지 엄청나게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미국의 S&P 500 기준으로 지금 21선 저항선에 있어요. 오늘은 어제 많이 올라가지고 오늘은 미국도 약간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조정받고 간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이제 재정부양책이나 금융통화 완화책으로 무지막지하게 그 조치를 취했는데, 말씀드린 아직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진 거 아니에요. 이게 이번 주말에 잠잠해지고 다음 주 주말이나 이렇게 잠잠해져야 다시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런 어떤 희비가 엇갈리니까
아까 이진환 전문가님 말씀대로 이게 급등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은 사람은 또 많이 먹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지금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핵심은 제가 어제 배트맨 3부 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삼성전자 중간 배당일, 1사분기 중간 배당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대형주가 시세를 피지 못하죠. 그러니까 오늘은 뭐 보합으로 끝나도 1사분기 배당을 받는 날이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의 특성이 코스닥 종목의 수익률 게임을 하다 보니까 뭐 아래 위로 꼬리가 많이 달리고 그러는데, 잘 그것은 대처를 하셔야 되고, 그래야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신 분들은 한 번에 복구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복구하시려고 해야 복구가 빨리 되는 거지. 그게 급하면요, 전부 추격 매수하고 아래로 매도하고 올라오고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지 않으시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천천히 복구하시고, 그러시기 위해서는 저기 서울경제TV 이 시간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깨알 같은 홍보를 또 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13번님께서 파미셀 9,500원에 비중 100% 대단하시네요, 이분. 네, 사실 이제 비중 100%는 안 되는 부분인데 워낙 잘들 하셨다가 또 이렇게 비중 100%를 가지고 이렇게 안 파시고 버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일단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 사는 이제 전형적인 모습인데, 거래량이 없을 때 진입을 했다가 거래량이 터질 때 이제 팔아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보통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대로 하잖아요. 거래량이 없을 때는 모르다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진입 자리는 굉장히 잘 잡으셨고, 문제는 이제 오늘 지금 이제 거래량이 보시면은 이전의 거래량을 압도하면서 이제 고점권에서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이 좀 손바뀜 현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계속 양봉을 유지하면서 올라가게 되면 보유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오늘 정도의 양봉을 유지해야 일단은 시세 연속성이 있고,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이제 음봉을 나오게 되면은 한 번 정도 이제 눌림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중이 100% 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양봉이면 홀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양봉이면 홀딩을 하시고, 만약에 오늘 음봉이면 일단 절반 이상은 청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오늘 양봉이 나서 그대로 홀딩하시면 월요일 날 갭 상승했을 때 일단은 70% 이상 청산하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오늘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 거래량을 넘어서야 월요일 날 상승을 지속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확률은 상당히 확률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상승 이후에 양봉을 유지하더라도 월요일 날 갭상할 때 한 70% 이상은 청산하는 관점. 아래쪽에 지지선은 왜냐하면 15,100원까지 열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하락폭이 너무 깊어지기 때문에 지지선은 15,100원. 오늘 양봉 시 유지, 음봉 시 절반 이상 청산, 월요일 날 갭상이 나오면은 70% 이상 청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미셀에 대해서 수익 극대화 방안을 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갑니다. 다음 종목은 에스코넥 2,750원에 비중 2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너무 높이 잡으셔가지고요. 근데 너무 높이 잡으셨으면은 거기서 20%도 좀 많은 건데, 2,750원? 제가 보기엔 여기서 잡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2월 18일, 19일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럼 저희 증권방송 들으셨으면은 3월 19일 전후에 저점이 나왔으면 그때 추가 매수 하셨으면 되는데, 오늘은 21선 걸려가지고 잠깐 내려오고 있습니다. 휴대폰, 스마트폰 내외장재 만드는 회사인데 주요 납품처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인데, 지금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전반적인 그런 코스닥이나 개별주 중에서도 뭐 이쪽 바이오 쪽에 급등당하는 그런 쏠림 장세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저점은 나왔는데 올라가더라도 음봉 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 약간 놓쳐가지고 그냥 보시고 2,100원? 지금 2,700원에 구입을 하셨는데 2,200원, 2,100원 요 정도에서 한번 전화를 주시면은 거기에 합당한 종목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일단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보유 전략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국가스공사 18,700원에 비중 18%. 이게 이렇게 내렸나요, 이 종목이? 네, 많이 내렸죠. 왜냐하면 유가가 급락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제 급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좀 가졌죠, 이번에는. 뭐 펀더멘탈 자체 문제가 컸다기보다는 그런 이제 외적인 영향이 크게 받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굉장히 좀 잘 인내하셨다가 아래쪽에서 잘 사셨습니다. 18,700원인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종목을 아주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사신 건지, 이런 종목은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사신 건지,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만을 좀 짧게 보고
보고 사셨는지에 따라서 목표가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만약에 기술적으로 보고 사셨다라고 하시면은 1차적인 매물 때는 22,600원에 한번 걸리고요. 여기를 이제 한번 딛고 눌렀다까지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위쪽의 목표 가격은 28,000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보신다면 22,600원, 28,000원 이렇게 1, 2차 목표가를 잡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이제 이 종목을 이번에 쌀 때 좀 보유해서 배당이나 이런 매력을 보고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계속해서 홀딩 해볼 만한 가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때는 목표 가격을 아주 장기적인 가격으로는 37,000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기로 가져가실지 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비코스는 32,000원에 비중 4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유비코스 32,000원에 또 비중 40%면 좀 많이 잡으셨어요. 예. 아까 그 파미살 같이 저점에서 많이 잡는 것은 노련하신 분이고요. 지금 뭐 내려와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 반등이 뭐 이 네트워크 화이브 장비에 관련된 뭐 유비코스 홀딩스 이런 회사인데 제가 재무구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최근에 서울경제TV로 보유 종목 진단 안 하신 분이고 40%는 좀 비중이 많아가지고 재무구조는 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좋아지는 쪽으로 보는데 매출액은 762억, 2017년도, 18년도 953억, 19년도 1039억,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138억, 167억, 123억. 그래서 뭐 괜찮은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쪽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쏠려가지고 원래 개인 투자가들은 수익 나면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한 5, 60%는 추격 매수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40%니까 추가 매수 하시지 말고 테마가 돈다든지 매기가 쏠릴 때 반등할 때 25,000원, 3만원 정도 금방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제가 보기엔 여기 물타기도 안 하셔야 될 것 같아. 저점만 나왔다고 보는데 물론 뭐 내일을 제가 장담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이 100%가 아니니까 개별주는 뭐 전문가도 사실 못 맞춥니다. 못 맞추는 거니까 뭐 다 아실 내용이지만은 일단은 2만 원, 3만 원 구간에 진입을 하면은 이 자리나 다른 저기 서울경제TV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시면은 아주 속 시원하게 해드릴 겁니다. 근데 비중이 좀 많다. 그래서 추가 매수도 안 한다. 그래서 매기가 쏠림이 돌아올 때 그때 한번 보시자. 그래서 지금 1차로 반등 목표치가 물론 뭐 이게 100%는 아닙니다. 여기 보여 있는 이 매물대예요. 그래서 2만 원, 2만 5천 원, 3만 원 진입하면은 그때 보유 종목 진단 하시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 SDI 10%에 31만 원, 비중 10%. 이번 아마 2차 전지 굉장히 그 분위기 좋을 때 조금 담으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비중도 적당히 잡으셨고 저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죠. 이 종목이 사실은 이번 반등에서 제일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종목들보다 빨랐는데 그 이유는 지금 테슬라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테슬라가 보시면은 다른 종목이 하락할 때 테슬라가 이때 보시면은 먼저 한 18% 정도 급등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가 지금 시장이 급락하는 정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빨리 먼저 테슬라 급반등 뛰었고 18% 상승, 그 뒤에 다시 16% 상승, 그 뒤에 다시 뭐 7% 상승,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관련돼 있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삼성 SDI도 하루 더 빨리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급등이 조정을 좀 받는 구간인데 보시면 뭐 이 종목은 계속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 지지선 18만 원 예쁘게 잘 잡혀 있고요. 반등 주고 지금 현재 이제 조금 대밀리는데 보시면 거래량 없이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거래량 없이 밀리기 때문에 다시 재차 상승이 좀 그려지는 종목이다. 반등을 줬을 때 1차 목표 가격은 29만 3천 원 정도, 29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목표 가격은 33만 8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 듣고 왔고요. 다음은 메디톡스 13만 8천 원의 비중 20%. 어떻게 할까요? 지금 메디톡스 구입하신 0063님은 13만 8천 원이니까 오늘 종가가 15만 8천 원 수익이 나셨어요. 낙폭 과대주를 들어가셨는데 거래량 늘면서 13만 8천 원 20% 수익이 나셨습니다. 일단 축하를 드리는데 길게 가져가실 건지 짧게 가져가실 건지 일단 판단하시고요. 뭐 수익이 나신 것은 축하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시는 것처럼 보톡스하고 필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업체가 휴젤, 뭐 대웅제약 이렇게 있어요. 초창기는 이게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다 아는 내용입니다. 뭐 무진장만이 수익이 났습니다. 무려 뭐 여기 말씀드리면은 2만 원대에서 여기 80만 원까지 갔습니다. 약 40배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것이 뭐 꼭 그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
뭐 앞으로 또 올라갈 수 있다. 그걸 뭐 보장할 수는 없는 건데 경쟁업체 생겨가지고 영업 마진율이 적어질 수 있다. 그러면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일정 재고 이상은 밀어내는 게 제조업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기나 단기, 장기라는 건 제가 2년 이상 보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단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장기로는 이 업종에 대해서 잘 아시면은 저보다 생각을 달리 하셔도 되고요. 1차로는 20만 원 전후, 그다음에 2차는 27만 원, 이거 매물대입니다. 그렇게 10% 계획을 세우시고 일단 수익이 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점은 나왔는데 이 저점이 100% 확증할 수 있는 저점은 아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 1차는 20만 원 플러스 만 원, 21만 원, 19만 원이죠. 2차는 27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만 원. 그렇게 제가 보는 목표 가격이니까 다만 이 신저가 12만 5천 원 이탈하면은 20% 중에서도 10% 손절을 정해드리겠습니다. 깨질 확률이 있다고 보니까 손절을 정해드리는 거거든요. 꼭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136번이면 영풍 56만 4천 원에 비중 30%. 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거래하는 종목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주력 사업이 재련 사업이고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많이 하지 않죠. 근데 가격대가 굉장히 높은 이유는 영풍은 이제 본업은 재련 사업이지만 밑에 자회사들을 종속회사들 한 13개 정도 거느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뭐 예를 든다면 PCB 관련된 전자포집 부품 재료 회사들도 있고 이런 회사들이 작년에 그 실적이 좋아진 턴어라운드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들을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작년, 재작년 실적이 좀 좋아졌던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영풍은 본업인 재련 사업뿐만 아니라 자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 부분도 같이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회사들의 실적 좀 등이었고 어떻게 보면 실적 턴어라운드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가격대도 굉장히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좀 보시면은 지지선은 38만 2천 원 이번에 찍었는데 여기는 저점으로서 신뢰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저점을 좀 잡으시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아마 직전 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 저점이라 생각하시고 56만 4천 원 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보유하는 관점 말씀 좀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위쪽에 65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6만 4천 원의 비중 30% 영풍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SK이노베이션 10만 1천 원의 비중 절반. 이제 거의 다 오지 않았나요? SK이노베이션? 근데 어제 10만 1천 원 찍었습니다. 여기 9871님. 어제 사셨을 수도 있어요.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오늘은 지금 음봉이 났는데 오늘 그래도 2.9% 올랐습니다. 제가 이번 주 화수목 사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점에 사신 분들은 지금 5만 5천 원이니까 10만 1천 원이면 대형주가 일주일 이내에 50% 났다. 그럼 차익 실현 욕구가 생깁니다. 뭐 제 생각인데 그렇다는 거죠. 뭐 요즘 50% 저점에 잡아서 수익 내기 쉽지 않습니다. 대형주를. 그런데 이제 오늘 플러스가 난 게 왜 그러냐? 제가 샌플러스 금요일 날 오늘 아침에 시황을 올렸어요. 미국의 서부 텍사스 증류류가 8% 급락을 했는데 이것은 그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상원하고 하원하고 협의 과정에서 다른데 2조 2천억 달러를 지원하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미국 정부의 비축유를 안 사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서부 텍사스 증류유는 약 8% 급락이 나왔는데 브렌트유는 3.5%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이 유가 관련 SK이노베이션이 8%나 5%가 빠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유가가 빠져도 왜 빠졌나 그리고 이제 다른 유종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보셔야 요즘은 주식 투자할 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아침에 8시 10분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또 카톡에 올리고 이 홈페이지에 올리니까 꼭 보시고 오늘은 그거에 대비해서는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미국의 휘발유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뭐 올라간다 그런 것을 이제 시장에서 내포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10만 천 원에 50% 들어가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월요일 날 조금 밀리면요 한 8만 2, 3천 원 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견디셔가지고 다시 한 12만 원, 13만 원 보시는 거냐? 그러면 거기서 이제 50% 뭐 버팅기시든지 그건 우리 서울경제TV를 계속 보셔야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저는 그걸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일단은 3월 19일 날 저점. 저점. 그러니까 종합지수 1439는 안 간다. 확률적으로. 미국도 S&P 지수로 거기 안 간다. 3월 말 내일 모레하고 4월 첫째 주나 옵션 만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좀 욕심내시면 11만 원, 12만 원. 다만 여기 9871님이
관리하시는 조건입니다. 이 PC 보셔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또 제가 말씀드렸다고 어디 놀러 가시고 해외 여행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꼭 그거 말씀하시고 보시는 조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SK이노베이션 듣고 왔고요. 롯데정보통신 35,800원에 비중 2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뭐 시스템 구축, 운영, 개발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기업인데 사실 펀더멘탈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좋아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시장이 급락이면 그런 정도 펀더멘탈 가지고 못 버티는 시장 급락과 함께 내려왔는데 이전부터 이제 고점을 좀 형성했고 실적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횡보하다가 계속해서 좀 떨어져 왔기 때문에 하락 중에 이제 하락이 깊어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맞으실 것 같고요. 아마 35,800원에 매수를 좀 하셨는데 직전 여기 직전 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마 여기서 매수를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탈됐을 때는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면 저점이 이탈됐을 때는 저점이라 생각하고 들어갔을 때 한 5% 내에서 바로 손절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점이 이탈돼 버리면은 하락폭이 한 번 더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저점에 들어가시는 거 좋은데 이탈될 때 빠른 손절이 좀 좋고요.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17,200원 정도 찍었는데 여기는 저점을 실을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7,200원, 17,000원 정도 지지선으로 좀 넣으시고요. 문제는 이제 반등 줬을 때 올라오는 각인데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주력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게 조금은 주력 섹터가 더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27,700원, 800원 요 구간에서 한번 걸릴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1차 목표가입니다. 근데 여기를 좀 찍고 난 이후에 눌려진 자리까지 좀 보고 이중 바닥이나 기간 조정 이후까지 상승을 보신다고 하면 목표 가격은 33,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매수하신 가격이 35,800원이기 때문에 그 사이 정도 매수까지 조금 못 미칠 때 일단 이 종목은 전량 청산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롯데정보통신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다음 종목 PNT 9,510원에 비중 35%. 진단 부탁드린대요. 예, 진단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35%라서요. 그런데 개별주 35%는 나름대로 어떤 매매 테크닉이 있는 분이 그걸 하셔야죠. 뭐 이게 제가 전문가지만은 뭐 전문가도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아는 그런 수준인데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재환 전문가님이나 앵카님 말씀드리는 게 저희는 주식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바둑 둘 때 옆에 있는 사람이 훈수 잘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은 지금 반등이 약한 것은 흠이 뭐냐면은 지금 정밀 진단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재무제표를 본다는 것은 뭐 만약에 조금 밀려도 뭐 견딜 수 있느냐 뭐 소위 말해서 이런 건데 지금 16년, 17년, 18년, 19년 3년 동안의 매출액은 1,085억, 1,498억, 2,500억, 3,200억 매출액은 꾸준히 느는데 거꾸로 이익은 70억, 103억, 38억. 작년도는 마이너스 적자가 4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그게 연속성이 최근에 2019년 4분기가 마이너스 148억이 났거든요. 그래서 요 3위 이사님은 작년도 4분기 영업이익 적자가 왜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규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걸 규명을 못 해드리니까 좌우지간 최근 1년하고 최근 4분기 적자가 작년도 적자를 많이 차지했다.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 답이 나오고 이 종목은 IT 소재, 2차 전지, 음극재, 구리 코팅 이래가지고 LS 엠트론에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주 납품처가.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납품에 대한 매출 이익을 LS 엠트론이 보장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는데 지금은 추가 매수는 좀 보류를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작년도 4분기 영업이익이 왜 그렇게 나왔는가 그걸 아셔야 이제 금년도 1분기나 2분기, 3분기 어떤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뭐 환차성인지 뭐 이런 건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일단은 반등폭을 8,500원 전후를 보겠습니다. 지금 비중이 35%니까 8,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300원. 예, 거기 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작년도 4분기 실적에 대한 그걸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8,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300원에서 도달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보유 종목 진단을 의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PNT 듣고 왔고요. 동시호가입니다. 지금 한미반도체 8,500원에 비중 1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이 한미 반도체는 사실 작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인데 물론 이제 작년에 반도체 수요도 좀 적었지만 그보다도 또 섹터 자체가 좀 안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에 대한 기대치는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턴어라운드 할 거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급락과 함께 좀 같이 밀렸다라는 부분과 한미 반도체는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더라도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정도의 매출액을 기대하진 않거든요.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실적 턴어라운드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는 다른 이 반도체 섹터 종목들에 비해서 기대치는 조금 낮추셔야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좀 생각을 좀 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5,200원 정도가 지지선인데 사실 이제 한미 반도체는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지선은 5,200원 말씀을 드리고 1차적인 반등은 아마 오시면 매수하신 가격 8,500원에서 공방을 좀 벌이다가 시장이 만약에 좀 안정화되고 상승폭 쪽으로 돌아서면 이 종목은 9,300원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반도체는 지금 1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코로나 영향을 받았던 거에 비해서는 괜찮다. 그렇게 따지면 2, 3분기 바닥론으로 해서 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9,300원 넘어갈 수도 있는데 만약 요 정도 가격까지 간다면 오히려 좀 더 탄력적인 반도체 종목 쪽 장비나 부품 쪽으로 한번 교체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듣고 왔고요. 첼시스 2,500원의 비중 15%, 추가 매수 조금 할까 한다고 하시네요. 저번에 저한테 보유 종목 진단을 하신 제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이진환 전문가님하고 제가 생각이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전기차로 가게 되면 이게 전기차가 좀 확장되면 자율주행차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유를 하자면은 선풍기 같은 거예요. 선풍기나 냉장고 같이 그 IT 소재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뭐 LED가 들어가고 뭐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선풍기 뭐 전원 꽂으면 돌잖아요. 요즘 선풍기도 뭐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휘발유나 경유로 쓰는 내연기관에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뒤에 머플러, 뭐 엔진오일 이런 거 안 갈아요. 안 갈기 때문에 배터리만 관련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배터리가 일정 중량을 가져야 주행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기타 부품들이 안 나온다고. 이게 전기자동차는 배터리 수명이 중요하지 그 자동차 정비업소 갈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뭐 6개월에 한 번 그런 엔진오일도 안 갈고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그게 키포인트인데 이 회사가 만약에 그런 쪽으로 업종이 시프트가 된다. 그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뭐 자동차 그 엑셀레이터 암이나 뭐 이런 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늘 12% 오르고 또 어제 갭상승 했는데 지금 의뢰하신 분은 15% 매수하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말씀하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보유하시다가 다른 종목 뭐 최근에 뭐 지금 사시란 얘기가 아닙니다. 뭐 코로나 진단 키트나 이런 종목 들어가서 수익이 나시고 이것은 추가 매수 안 하시고 2,500원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위에 고점이 5,000원에서 지금 1,500원이니까 많이 빠진 거예요. 갈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으니까 제가 보는 그 업황이나 기본적인 그 회사의 사업 구조로 봐서는 장기 투자할 대상이 아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그겁니다. 높아시면 추가 매수를 하시는데 장기로 가져가실 요량으로 추가 매수 하신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단기로 보시는 것은 뭐 판단하실 문제인데 제가 보는 것은 그 단기 자금을 지금 순환배가 돌아가잖아요. 이쪽에 뭐 제약바이오나 뭐 IT 부품주로 거기 가셔가지고 아니면 증권주나 뭐 보험주 이런 게 이미 올라 있지만은 그런 쪽에 가셔가지고 수익을 나시는 게 오히려 빨리 회복을 원금 복구한다든지 수익을 창출하는데 낫지 않을까. 그건 제 생각인데요. 제가 추가 매수는 저기 단기로도 원하지 않고 장기로 추가 매수 원하신다면 아까 그거에 대해서 전기차나 이런 쪽으로 부품이 시프트가 되는가 범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 그것은 제가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저기 전화 주식 담당자 요즘은 바빠서 전화 잘 안 받습니다. 아니, 주총 전에 한번 물어보시든지 그러시면은 요 추가 매수에 대해서 장기로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담하고 한번 통화를 하시고요. 저는 다른 데에서 수익이 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노입니다. 네, 추가 매수 안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다행이네요. 그래도 갑자기 또 급등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완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지금 1719까지 동시호가에서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20분 현재 가격은 1717.44포인트였습니다. 하루간 흐름 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갭 띄우면서 출발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갭 띄우면서 출발을 했고요. 근데 잘 못 지켰습니다. 쭉 빠져내려오면서 하락 전환했다가 다시 V자 모양으로 올라가는 모습. 장후반의 변동폭이 굉장히 컸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음 볼까요? 기관이 매수에 들어왔네요. 예, 개인만 사던 시장이었는데 기관이 매수에 들어왔고요. 근데 외국인의 매도가 이번 주에도 강합니다. 어제까지 1조 2,647억 원을 팔고 있던 외국인인데 이대로 가면 1조 5천억 원을 지금 넘게 파는 것으로 이번 주에도 순집계가 됩니다. 통화 수합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네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등폭 다시 나왔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반등폭 키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낙폭 줄였고요. 네이버가 상승폭을 더 키웁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셀트리온부터 삼성물산까지 전 종목 올라갔는데 여기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음 볼까요? 521.90 코스닥도 상승폭을 장후반에 키웁니다. 많이 올라가던 코스닥 역시 하락 전환했고 낙폭이 꽤 커졌었는데 하루간의 흐름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시점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507까지 지금 쭉 빠져내려왔는데 갑작스럽게 부러지는 이 시점에 진단시약 관련 종목들, 코로나19 관련 테마주들이 상한가 부근에 있던 종목들이 줄줄이 파란불을 갑자기 보이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도 보여지는데 전 시점까지는 못 가네요. 그래도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1,816억 원, 기관, 외국인 같이 또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 오늘도 1,000억 원 넘게 코스닥 시장에서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이 이대로 가면 오늘 이번 주에 3,000억 원을 넘게 팝니다. 양시장 1조 5천억 넘게 팔겠네요. 지금 2조 원 가까이 팝니다. 양시장 합쳐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다시 상승 가져가고 HLB 빠지고 시젠이 말씀드린 종목 대표적으로 시젠이었죠. 오늘 굉장히 고가에서 움직이던 시젠이 하락 전환했다가 낙폭 다 줄이면서 지금 빨간불로 전환했습니다. 펄어비스, CJENM 모두 올라오고 CJENM이 시총 5위로 다시 올라왔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빠지면서 CJENM과 시총 순위가 바뀌었네요.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낙폭이 좀 많이 생기면서 시총 순위에서 밀려 내려갔고 이쪽 시총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KMW 올라가고요. SK머티리얼즈 올라가는 가운데 코미팜 역시나 갑자기 부러지는 순간 급락 추세로 전환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 주간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이번 주에 오늘까지 올라주면서 1,700선까지 회복을 했네요. 1,700은 예상하셨습니까, 이번 주에? 이번 주에 1,700까지 올라가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쵸. 사실 이제 급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고, 물론 이제 우리 데이비드 기님 전문가님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반등이 나오면 한 1,810 제가 예상해서는 이제 1770에서 1810인데, 거기를 이제 단기간에 이제 급반등으로 나올 거라는 부분은 사실 예측하기 좀 어렵고요. 한 그 구간까지 이제 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단기 조정을 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오늘 1760선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월요일 정도 이제 한 번 정도 더 상승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번 이제 부딪힐 자리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가 뿐만 아니라, 사실 외국인과 기관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처럼 장 중간에 이렇게 출렁거리고 이런 모습은 어느 특정 펀드나 특정 주체가 일시에 이제 물량을 던지면서 나오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에서 나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장 막판에 가서는 일괄적으로 물량을 청산하면서 나오는 변동성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만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지금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변동성에 따라서 이 주고받는 물량들이 굉장히 단기간에 좀 급등락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은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지받아야 될 곳에서 지지받았다는 점이 좀 중요한 점이고, 이후에 이제 이 자리가 잘 지켜지면서, 물론 그 사이에 지금 이제 뭐 변동성은 아래 위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이 변동성에 휘둘리기보다는 전체적인 그 기조를 좀 보면서 장기적인 전략과 단기적인 전략을 좀 섞어가면서 좀 적절히 대응을 하면 급락장에서 받았던 손실을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런 부분은 한 가지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전에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데이비드 김 전문가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있지만 1차 상승 때는 어떻게 보면 공매도 쇼커버링 물량이 지금 보시면 굉장히 줄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그 물량들이 나오면서 1차 상승은 그런 부실한 종목들이 오히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1차 반등. 그건 어느 시점이나 마찬가지지만 1차 반등에서는 쇼커버링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실한 종목들이 오히려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같이 상승할 수 있지만 만약 시장이 제대로 상승하는 2차 이제 가장 강한 2차 파동에 들어갈 때는 그때는 공매도 쇼커버링 물량이 없기 때문에 주도주와 비주도주의 상승이 굉장히 크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IT 대형주라든지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은 2차 상승에서 굉장히 크게 갈 수 있지만 1차 상승에서 지금 뛰었던 뭐 대한항공이나 두산중공업이나 굉장히 어려운 섹터인 종목들은 2차 상승에서는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주도주, 대형주 쪽으로 물량을 계속 넘겨놓는 전략은 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 전문가님 말씀 또 저 칭찬해 주시니까 제가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떨어질 때 변동성은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VIX 지수라고 합니다. 하방 변동성이죠. 지금은 상하 변동성입니다. 그 내려가면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주식하시는 분들이 뭐 주식을 운칠 기산을 합니다. 운이 70%, 뭐 자기 뭐 기술이 30%. 그것은요 사실은 맞는 말인데 너무나 운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서울경제TV 자주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 지식이 늘어나고 기술이 늘어납니다. 제가 이게 계속 저는 아직도 강세론자입니다. 이렇게 U자형 반등이라고 제가 강하게 주장하고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고 또 우리 이진원 전문가 말씀하셨지만 3월 19일 저점이 나왔다. 거기 안 간다. 뭐 내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보야 되겠지만 안 가요. 안 간다고. 그리고 S&P 지수 거기 안 간다. 외국인들 파는 거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왜 주장하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채권 시장을 봅니다. 미국 채권 시장을 본다고요. 환율 시장을 봐. 제가 그 외환 딜러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은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주가를 보고서 흔들잖아요. 저는 그게 왜 움직이나 하는 그 미국의 채권 시장, 트리저리 본드 시장, 환율 시장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거 다 보여요. 너무 앞에 있는 시세에 연연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결론은 뭐냐. 아까 파미셀 우리 저기 서울경제TV 수익을 축하드리는데 그분이 그렇습니다. 수익 난 것은요. 버팅겨요. 이렇게 버팅겨. 그게 여러분들 손실 날 때는 막 버팅기잖아요. 수익 나실 때도 버팅겨야 돼요. 그게 저기 바둑으로 얘기하면 2급, 3급 지나서 1단, 2단으로 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수익 나실 때 버티는 겁니다. 손실 날 때 버티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버티는 것이요. 1000만 번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말인데 다음 달 4월 옵션 만기일 4월 7일, 8일 변곡일입니다. 그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뭐 제가 보기에 변동성 생겨도 간다고 보거든요. 그게 저기 선행스팬의 변곡일입니다. 3월 18일, 19일 같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4월 달 7, 8, 9일은 어디 해외로 놀러 가시지 마시고 서울경제TV 보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외람된 말씀이지만 해외여행을 지금 거리두기 때문에 안 가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출국이 잘 안 된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한 주는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상승 마감을 했는데 좀 보도록 하죠. 1.87%나 올라갔네요. 1700선 회복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1717.73입니다. 코스닥 확인합니다. 자, 코스닥은 522.83인데요. 주간 상승률을 지금 실시간으로 집계를 해보니 코스닥이 무려 11.78%가 한 주간 올랐고 코스피는 9.68%가 올라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많이 내렸네요. 1200원대 초반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1211원. 1300원에 육박하던 1295원까지 갔던 원달러 환율이 한 주 만에 1211원대까지 내려온 겁니다. 변동성 엄청납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한국 화장품 제조 35,800원에 비중 40%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색조 화장품 위주로 해가지고 화장품 전문 업체인데 사실 실적은 계속해서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안 좋아지는 가운데 어떤 중국 관련된 소비재 관련된 부분 어떤 테마가 형성될 때 주가가 반짝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고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저항선에 걸려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걸려 있으면은 상승이 이제 급반동으로 나오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조정 내지 혹은 상당 기간이 가격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지금 이제 지지선은 2만 원 정도 잡았는데 여기도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지지되는지 여부를 좀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35,8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기대해 볼 수 있는 가격은 36,600원입니다. 목표 가격은 36,6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매수가에서 좀 모자라더라도 이런 정도에서는 종목을 한번 교체해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센트럴모텍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에 사실 최고로 주목받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에는 테슬라 주가와 같이 연동이 돼 있어요. 38,760원, 비중 15% 어떻게 할까요? 요즘 테슬라가 변동폭이 큽니다. 그렇죠. 예, 뭐 그 우리나라 개별주 같이 20%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나라 그 해외 직구하는 종목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센트럴모텍이 그 관련주입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알루미늄 암 이걸 만드는 회사인데 공모가를 포함해서 지금 제가 이 방송에서 쭉 말씀드리는 것은 이날이 언제냐면 1월 29일 날 상쳤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 고점을 잡아가지고 7-80% 매도를 하시라. 그 저희 강의나 서울경제TV를 잘 안 보시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꼬박꼬박 들으시면 주식안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뭐 다른 방송을 말씀 안 드리는데 서울경제TV 아주 잘 돼 있어요. 참고하시고 지금은 거래량이 많이 안 늘기 때문에 비중이 38,760원에 15%인데 좀 비싸게 매수를 하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저는 추가 매수하는 타이밍이 여기 2만 원 초반인데 지금 2만 5천 원, 2만 6천 원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내려갈 가능성은 뭐 25% 정도 희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가면은 여기 보이는 3만 5천 원 전후 지금 3만 8천에 구매를 하셨으니까 거기는 거래량이 지금 안 들기 때문에 1사분기 실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것은 어차피 뭐 4월 7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이제 대충 뭐 증권사에서 실적 가이던스가 나옵니다. 기타 그 뭐 비상 상장 회사 그걸 좀 보시고요. 일단은 좀 기다리시자. 거래량이 느는 거 보고서 눌림목에 매수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저가 매수 타임은 좀 놓쳐가지고 다시 찍으러 갈 가능성도 좋고 제가 보는 것은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화 정도 행보하고서 방향이 나올 걸로 그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수목에서 올라오면은 3만 5천 원 플러스만 2천 원에서 비중이 15%니까 거기서 일부 줄였다가 종목 교체 뭐 아니면 거기서 장기로 가져가시든지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면은 주말 편하실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화학도 올라와 있습니다. 31만 4천 원에 비중 15% 목표까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네, 앞에서 뭐 2차 전지 관련 부분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LG화학은 기술적인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3만 원 정도 찍었는데 여기 이제 지수는 좀 강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뭐 특별히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를 지수를 놓고 지금 이제 상승 중에 보면 먼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정을 좀 받는데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거래량이 줄면서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크게 많이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정 기간 동안도. 그래서 이 종목은 그대로 보유를 좀 하시면서요. 위쪽에 일단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40만 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40만 원 정도 왔을 때 대응은 절반 정도 청산하고 일단 주가 흐름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40만 원 정도 절반 청산하시고요. 나머지 절반은 고점 돌파를 하는지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에 이어지는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8,000원에 비중 15% 방산 종목이죠. 예. 저기 5999님이 저번에 저한테 보유종 진단 하셨는데 의뢰를 하셨는데 오늘 또 전화를 하셨네요. 문자를 보내셨는데 제가 보는 것은 일단은 가져가시고요.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 뭐 아스트, 에너지 넥스원, 이 방산에 관련된 종목 업종 분석은 제가 오늘 밤에는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리고 그 6T가 있습니다. IT, PT, ST, 나노, NT, 그다음에 ET, 에너지, 엔바이러먼트. 그 마지막에 이제 CT, 사이버 저기 T가 있습니다. 어제 강의 때 6개가 있는데 지금 이제 IT까지 해가지고 BT를 오늘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그거에 대해서 강의할 때 말씀드린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에 대해서 중국 항공우주산업, 러시아, 미국에 대해서 좀 상세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그 강의를 들으시고 다음 주 수요일쯤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가지고 계시자고요. 가지고 계시고 이게 하나텔리스 뭐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삼성 테크인이 하나군으로 소기와 빅딜하면서 넘어간 삼성 테크인으로서 그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가 요즘에 항공기 쪽에서 오늘 보잉은 많이 올랐는데 미국의 BA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이제 전반적인 그 FX 우리나라 차세대 전투기 관련 사업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걸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보유를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28,000원에 매수하셨는데 그 가격이 딱 중요한 가격의 급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저점은 나왔는데 추가 매수 타임이 좀 어정쩡해가지고 일단 보유는 하시는데 비중 안 늘리시는 걸로 보고 28,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2,000원 정도 되면은 6599님 제가 기억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3번인가 문자 진단 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 다시 한번 상담을 의뢰하시면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시푸드 3,100원의 비중 15%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알고 계신 3호5목입니다. 3호5목 종목이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단편식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좀 급성장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실적은 대부분 좀 쏘쏘 이제 정체되어 있는 상태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상당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좋아지거나 이런 부분은 현재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밀릴 때도 다시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뭐 간편식과 관련된 테마가 형성되거나 이제 이럴 때 이제 주가가 좀 반짝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주가를 들어 올렸죠. 테마가 형성되면서. 근데 이렇게 테마가 형성되면 오히려 이제 위쪽에 매물대가 쌓이기 때문에 펀더멘탈로 밀고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 있는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고요. 아래쪽에 최저가는 1,960원입니다. 요번에 이제 지지받았던 가격인데 일단 여기를 지지선을 좀 넣으시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3,100원인데 목표 가격은 이 간편식은 제가 봤을 때 아마 앞으로 한 두세 번 정도 계속해서 테마가 형성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테마가 형성될 때 이 종목은 그냥 미련 없이 그때 좀 빠져나오십시오. 목표 가격은 4,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CJ 시푸드 들어봤고요. 알소포트 3,310원의 비중 1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알소프트도 지금 이게 급등락하는 거 보니까 무슨 테마주 같기도 하는데 제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유 종목 진단을 의뢰를 별로 안 하셔가지고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건 재무구조는 뭐 그런 대로 괜찮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젠이나 뭐 다른 젠 매트릭스 같이 대장주는 아닙니다. 대장주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또 이게 진단키트 수출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하계 동경 올림픽 1년 연기하는 바람에 지금 조사를 안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안 해가지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본 환자들이 급증했거든요. 그런 쪽으로 진단키트 수출한다고 하면 또 그게 제가 말씀드린 진단키트 내에서 코로나 진단키트 내에서 2차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건 꼭 중요한 그런 거니까 그런 쪽으로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로 지금 올라왔는데 만약에 지금 이게 진단키트 대장주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여기 언제냐면 2월 21일 날 아마 보실 거예요, 그림을. 시청자분은. 그다음에 3월 12일 날 이걸 돌파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호재가 있지 않고 또 매기가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어제 오늘은 거래량이 그 가격대보다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이걸로만 봐서는 아까 일본에 관련된 진단키트 수출 요구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오늘 뭐 올라갔다 밀리고 뭐 그런 것은 두 번째 문제인데 우리가 그런 쪽으로 이제 일본에 관련된 작년에 뭐 반도체 OLED 소재 때문에 3대 소재 때문에 우리가 한번 굴욕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국위선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선을 잡아야 돼요. 일본 사람들은 한번 본때를 구해줘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올라가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그 호재가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 종목인데 아닌 걸로 보는데 현재로서는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회사에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은 그래도 단기 매매 종목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수익 나신 상태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삼성제약 짧게 하나 갈게요. 3,728원의 비중 20% 어떻게 할까요? 네,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하셔야 되고 최근에도 테마주 흐름을 움직였고 기술적으로 아래쪽에 지금 2,455원 지지선이고 매수하신 가격은 3,728원인데 여기서 아마 이제 코로나 관련된 테마주가 또 형성되면 치료제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이번에 형성됐던 그 임상 관련 종목 나오면 목표 가격은 4,600원까지 보시고 이번에 정도에서 테마주 형성돼가지고 차익 실현되면 이쪽 파트로는 이제 더 관심을 좀 안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제약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더욱더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하시면 됩니다. 1577-7451번 전화 주시면 안내 방법 또 안내 드린다고 합니다. 자,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